이번 시간에는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엔시스 모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요 교재는 학산 미디어에서 지금 책이고, 음, 요 책이에요. 유한요소법이고, Finite Element Modeling Simulation with ANSYS Workbench. 유한요소법이라고 써 있고 밑에 ANSYS 워크벤치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그래서 예제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법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교재는 ANSYS 왕초 탈출하기. 요거 두 개는 다 ANSYS 워크벤치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ANSYS 맥스웰인데요. 가면서 이제 그거는 후반부에 소개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이렉트 유전체가 있을 때 전압의 분포, 그러니까 맨 앞쪽에서 잠깐 한 페이지 보여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에 엔시스가 뭔지, 그렇죠? 엔시스가 뭔지에 대해서 내용을, 엔시스가 뭔지, 유한요소법이 뭔지, Finite Element Method 유한요소법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유한요소법들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 이제 주로 이게 방법이 기계공학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공학적인 의미에서 구조 재료, 그러니까 정적인 응력이 가해졌을 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유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한요소법 또는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FEM이라고 하는 거는 Finite Element Method라고 그러고요. 유한한 Finite Element Method. 그렇죠? 이 절을 대원절 수도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요소 해석. 그래서 뭐 같은 말입니다. 유한요소법 또는 유한요소 해석은 단순한 블록으로, 그렇죠? 단순한 블록으로 레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한 형상의 대상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했다. 그러니까 레고 조각조각 있으면 커다란 레고로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벽돌로 집 모양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붕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조각조각된 나무 판자, 그다음에 요거 철 조각 이런 게 다 조각조각으로 해서 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유한요소법든 유한요소 해석은 단순한 블록으로 복잡한 형상의 대상체를 구성한 아이디어에 기반했고 수학적 용어로 이것은 간략히 한 개 개념의 사용, 즉 매끄러운 대상체를 유한계의 간단한 조각의 집합 구성하여 표현한다. 이게 뭔 얘기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원이 있어요. 곡선이 있는 거죠. 곡선을 어떻게 하면 잘게 쪼개면, 그렇죠? 잘게 쪼개면은 조각들이 생기잖아요. 그 조각의 객수를 무한히 많이 늘리면 곡선이 직선이 됩니다. 그렇죠. 곡선이 직선이 되는데 컴퓨터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걸 곡선을 직선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미분이잖아요. 미분이라고. 근데 그 미분 같은 경우는 무한히 많아야 저게 적용이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무한히 많은 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파이나이트한,
유한한, 그렇죠? 유한한 개로 자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라는 일정 부분 감내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수식으로는 못 봅니다. V는 IR, J는 이제 V는 IR을 안 쓸게요. 이건 전기전도도고 이거는 스트레스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응력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상을 이렇게 잡아 당겨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안에 응력 분포들이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수식으로 풀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한계 손으로 못 풀고 그다음에는 그걸로 풀어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뭘로 풀어야 되냐면 컴퓨터로 풀어요. 컴퓨터로 풀 때 기본적으로 대상시 체계가 너무 크니까 얘를 잘게 자른다. 간략히 한계 개념을 매끄러운 대상체를 유한계의 간단한 조각의 집합으로 구성하여 표현한다. 그러니까 곡선을 잘게 쪼아서 벽돌로 또는 직선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유한요소법이다. 그러면 왜 FEA, 즉 Finite Element 유한요소법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느냐? 컴퓨터가 성능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태블릿 PC나 이렇게 있겠지만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가 이것보다 훨씬 느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PC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가격이 옛날 저희 다닐 때는 있지도 않았고 비싸서 감히 엄두도 못 낼 수 있는 엄두도 못 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집에 뭐 컴퓨터 2대 세대씩 잔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의 발전으로 그렇죠. 컴퓨터의 발달로 그러한 계산들이 그렇게 잘게 쪼개서 하는 계산들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걔네들이 풀어야 될 계산식이 보통 10만 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학생용 버전이라 그 수식을 풀 수 있는데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래도 걔네들이 수십만 개를 10만 개 내외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10만 개 연립방정식을 단정으로 푼다고 치더라도 이제 컴퓨터가 빨리 풀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식들을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려요.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컴퓨터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쉽게 범용적으로 예전에는 특수한 사람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특수한 구석에서만 썼는데 이제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아래 한글처럼 그렇죠. 파워포인트처럼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그러한 사용의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되게 빨라졌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CAE 기술인데 CAE는 요거는 요 개념을 먼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에 수요가 있다. 그렇죠. 자동차가 됐든 전자부품인데 시장에 수요가 있다고 치면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설계를 하겠죠. 디자인 컨셉을 잡니다. 디자인을 컨셉을 잡는데 자동차를 처음부터 만들진 않죠. 옛날에는 이제 도면을 뜨고 그 도면으로 뭐 나무나 이런 걸 나무나 진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외관을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런 걸 모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디자인 컨셉트에서 디자인 모델 3차원 CAD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조명도 비춰보고 그래서 그 실제로 만든 것과 유사한 것들을 사이버상에서 구현하는 거죠. 컴퓨터상에서. 그걸 CAD라고 합니다. 나중에 물론 이 디자인은 실제 디자인에 채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오토데스크사는 2차원
유명하고, 그다음에 카티아, 그 다쏘라고 프랑스의 다쏘사는 솔리드웍스나 카티아가 다쏠 거예요. 거기는 원래 그 프랑스 라팔 전투기 만드는 데인데 캐드가 또 되게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지멘스 같은 경우 솔리드 엣지하고 뭐 하여튼 많아요. 프로이 엔진은 오토데스크사도 인벤터를 3D 캐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D 캐드로 실제로 이제 그리는 거죠. 3차원적. 그거는 여러분들 3D 캐드를 치시면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캐드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전에 했던 걸 보면 이걸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3차원적. 그 작업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학과에서도 이제 저는 1학년 때는 가르치는데 이게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어쨌든 헤드를 먼저 그려서 우리가 뭐 거기에 전류의 흐름을 보든 아주 작은 소자를 그리든 큰 덩치 큰 기계적 성질을 보든 3차원 3차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물론 뭐 2차원으로 하게 2차원이 필요하면 2차원으로 그려야 되고 그래서 캐드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요거는 이제 도면이에요. 도면에 물성치를 부여합니다. 지금 봤지만 이게 스트럭처럴 스틸이다. 그래서 덴시티 밀도가 얼마고 탄성계수가 얼마고 이런 물성치를 부여를 해서 이제부터는 컴퓨터 상에서는 그거는 물성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피지컬 바디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인자응력을 했을 때 주어진 경계 조건과 구속 조건 하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그 안에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CA이고 이 계산하는 CA가 사용하는 방법이 FEA 또는 FEM이라는 거죠. 그렇죠? Finite Element Method. 그래서 CAE가 쓰는 방법, 즉 CAD 소프트웨어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FEM, FEA다. 이제 수치 해석 시간에 이제 배우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수치 해석만 배우다 보면 이제 알고리즘 내용들을 배우는데 초보적인 알고리즘 배우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FEM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물론 디자인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나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부품들을 가지고 거기에 물성치를 부여하고 제약 조건을 부여해서 거기에 있는 존재하는 전류 밀도, 전기장의 세기 또는 응력 또는 변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산모사를 해본다.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치다 보면 디자인을 최적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평가하는 거는 샘플을 만들어 보는 거죠. 모컵이나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시제품 만들어 본 다음에 오케이 사인하면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 플래닝, 왜 공장도 져야 되고 프로덕션 플래닝, 제품 생산도 해야 되고 퀄리티 컨트롤, 제품 품질도 패키징에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 마켓으로. 그때 사용되는 게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금속 부품을 깎는다. 자동차 바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안 하잖아요. 도면을 그려서 장비에다가 얹히면 그 장비가 자동화돼서 깎기도 하고 가공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공 단계에서도 컴퓨터가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뭐 컴퓨터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만 다운돼도 난리가 나는데요. 차라리 경제가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제품 생산이나 제품의 설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가 안 되면 이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채택을 해서 요걸 하겠다는 게 이번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한 요소의 공학적 응용을 보면 FEM은 트러스 및 프레임 구조물 또는 복잡한 기계 응력 해석, 그렇죠? 기계적인 해석이죠. 공작과는 다양한 공학 문제의 수학적 무게를 해결하는 데 응용될 수 있다. 이게 기계공학 쪽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수학하고 기계공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합쳐져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응력 해석뿐만 아니라 열전달, 유체유동, 정정기학, 전자기학까지 그 범위가 계속 확대돼요. 엔시스만 보더라도, 그렇죠? 엔시스 회사에서 한 워크벤치만 보더라도 깔려 있는 게 학생들한테 무료 개방하지 않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할 때 쓰이는 것들은 무료 개방이 아직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요즘에 핫해서 돈 되는 것들은 잘 개방을 안 하고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나중에 뭐 개방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게 닭입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버클링 하면 깡통 이게 확 찌그러뜨리는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정기적이거나, 일렉트릭 이거는 DC나 low frequency 굉장히 낮은. 그다음에 fluid flow는 explicit dynamic도 이제 변형, 급격한 변형. 요거는 유체, 여기서부터 역할은 유체죠. 이건 진동, 이것도 급격한 변형. 마그네토스태틱은 이제 자격, 전자석 할 때 자석, 자력, 그렇죠? 그다음에 진동, 뭐 요건 스페어스는 광학입니다. 스페어스 음성, 스태틱 스트럭처는 이제 단순 구조. 그리고 열,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트랜지언트 서멀 이런 거. 서멀 일렉트릭은 열하고 전기하고 합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게 일렉트릭 하나, 스태틱 스트럭처럴 둘, 서멀 일렉트릭 셋. 요 세 개. 그럼 요것만 있느냐? 요거는 사실 이제 말고 우리가 워크벤치 NC 걸 두 개를 깔잖아요. 얘네는 NCC 일렉트로닉 데스크탑 스튜던트 버전입니다. 여기서 뭐 HFSS, 하이 프리퀀시, 아까 로우 프리퀀시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Q3D, 이거는 이제 패러사이트가 인덕턴스나 뭐 캐파시턴스나 구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하고 한번 패스. 서킷도 뭐 쭉 서킷은 이제 회로도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회로도 근데 그 사용되는 PCB에서 사용되는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아이스팩은 전자부품에서 컴퓨터 안에서 열 관리. 아이스팩이 좀 유명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요. 맥스웰이에요. 맥스웰의 2D와 3D. 요거 중에 3D까지 갈지 2D만 하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반드시 소재에서 전압하고 이런 것들 중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도체하고 도체 사이의 유전체, 그러니까 부도체인데 유전상수를 갖고 있는 유전체를 할 때는 사실 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감을 얻으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박스 3개 그리면 됩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하나, 둘, 그렇죠? 요거 해석할 겁니다. 이게 지금 베이킹으로 돼 있었는데 요거 하나, 요거 둘, 셋. 박스만 3개만 쳐서 이 안에서 하는 것들을 2D에서 할 거고, 요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이렉트릭 컨스탄트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 안에서 보시면 얘들은 좀 예를 들어서 SiO2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고 relative permeability가 1이고 bulk conductivity가 0라고 나와요. 구두체인데 사실은 0라고 나오면 0. 여기서는 얘는 그게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magnetic coercivity, silicon nitride 거의 뭐 백큐브도 1 아닌가? 그쵸? 백큐브도 1이고 그래서 relative permeability고 magnetic.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마그네토 스태틱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쩐지 일렉트로스태틱에서 그러니까 맥스웰 2D에서 여기 일렉트로스태틱에서 아이고 깜짝이야. 네, 렐러티브 퍼미티비티. 베이큐은 1인데 아 깜짝이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는 4죠. 실리콘 나이트레이트는 7이에요. 나이트라이드 이거 이제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맞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일렉트로스태틱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곳이고 이게 만약에 마그네토스태틱이나 에디 커런트나 트랜지언트인데 AC 컨덕션이나 DC 컨덕션은 앞에서 할 수 있어요. 저쪽에서 NCS 하나로. 일렉트로스태틱 중에 그 파트 유전율을 넣어서 바꾸는 거가 안 돼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불러드렸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자부품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심플러라도 간단하게 회로도 그려서 회로를 아주 심플한 거 RC 딜레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렉트로스태틱 정전기학하고 전자기학 중에 센스 액추에이터 우리 쪽에서는 잘 안 해요. 액추에이터 잘. 센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소자들을 많이 만드는데 잘 하고 엔테나 설계 성능 예측 이것도 안 하고 전자기학 간섭 억제해서 대신에 우리는 아까 저런 센서나 이런 데서 보이는 electric field 소자에서 그다음에 current density 이런 것들에 대한 분포들을 소자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걸 주로 많이 쓸 거예요. 거의 한 8, 90% 이걸 쓰고 필요한 거에 따라서 요걸 쓰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이쪽 일 하시게 되면 이쪽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언어가 영어나 이런 걸 안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전문 용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공이나 서로 다른 분야에 일할 때 그런 용어들을 잘 알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혼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니까 장비나 이런 게 없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데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CS 워크벤치는 얘예요. 얘. 워크벤치는 고급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술 자율교통 통합시킨 초학용 플랫폼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양 플랫폼, 주차장, 헬리콥터, 자동차에서 내부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공기 흐름 유체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건 돈 주고 샀을 때. 돈 주고 샀을 때는 이걸 다 사진 않습니다. 학생용이니까 이만큼 열어주는 거지. 돈 주고 사면은 뭐 이 중에 하나 두 개 못 읽어요. 저희 학교에서 예전에 요걸 하나 샀는데요. 요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근데 사실 학생용이 한 2천 몇백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FE의 간략한 역사를 보면 1943년에 저도 뭐 이 전공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후란트라는 사람이
FEM의 기초는 변분법을 43년이니까 이제 뭐 한 80년밖에 안 되는 거죠. 헌어 강성 방법. 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60년대에 와서야 FEM이나 유한 요소, Finite Element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 평가 문제 해석됐고 이제 이때부터 70년대부터 이제 전산화가 됐죠. 이때는 이제 대형 서버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컴퓨터가 아니죠. 그래서 2000년대 다분류와 다중스케일 문제 해석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다물 해석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중에 다양한 물리 현상들을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엔시스 이거 말고도 그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기계적인 것들은 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EA의 일반적인 절차는 이 앞에 보기 전에 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처리, FEA 해석, 후처리. 해석은 지가 컴퓨터가 알아서 합니다. 스위치 누르면 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컴퓨터가 하기 전에 전에서 컴퓨터 처리 전 앞에서 사용하는데 FEA 해석기는 이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각 회사의 고유한 알고리즘에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가 성능이 좋냐 안 좋냐는 그 결과치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판단이 되겠죠. 근데 NC 소프트웨어는 나스닥 상장사로 꽤 큰 회사고 잘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꽤 잘 맞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믿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처리는 FEM 모델을 구성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CAD를 그린다는 소리.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시편을 그려야 되고 요소 성질을 정의하는데 그게 스테인레스인지 실리콘인지 알루미늄인지 물성치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재의 물성치를 부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전기를 줄지 전압을 가할지 전류를 가할지 힘을 줄지 아니면 이쪽에는 움직이지만 이쪽에 그라운드 즉 음극 0볼트 이렇게 줄지 하는 거를 하중 및 부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계적일 수도 있고 전기적일 수도 있고 저희들은 두 개 다 해볼 수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열도 있어요. 열. 세 개가 메인 디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한 다음에 클릭하면 내가 해석을 하고 그 해석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말로 푼 것들 중에 CAD의 기하학적 모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FEM 자체의 의미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시스템을 해석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기하학적 모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이런 모양이다. 이런 판자에 구멍 뚫린 거다. 그럼 얘를 잘게 자르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요 잘게 자른 거를 격자망이라고 영어로는 메쉬라고 합니다. 메쉬.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교차점, 요 점. 실제로 요 점이 우리가 미분 접근할 때 미분할 때 곡선을 자르면 직선이 되는 것처럼 여기하고 여기 간격을 직선으로 보고 하고 요 점들에서만 계산합니다. 요 점에서만 계산을 해요. 실제 계산은 여기서만 이루어진다. 왜냐면 모든 걸 무한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절점에서 이루어지고 저 절점에서 계산한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리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 요소의 물리량의 물성을 줬으니까 표현하고 요소들을 절점에서 연결해서 결합해서 전체 모듈과 근사한 방정식 시스템을 구성하고 하중과 경계 조건, 전압과 전류 아니면 몇 볼트와 0볼트 아니면은 힘과 고정점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절점에서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K의 해를 구하고 요게 해를 구합니다. 그다음 필요한 물리학 요소는 절점에서 계산하는데 해를 구한 게 요 외부에서 부여한 하중과 경계 조건에 의해서 부여되는 에너지,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맞도록 얘들을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점을. 그래서 그 계산된 절점들을 갖고 세트, 여기서 나온 모든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절점과 절점, 여기가 지금 보면 UI와 UJ가 절점입니다. 그 사이는 마치 스프링으로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저항이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점에서 힘이 가해지고 이 점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UI와 UJ의 거리, 변화, 그게 각 요소에서의 변형량이 됩니다. 스트레인. 그리고 그 변형에 의해서 생기는 변형량은 그렇죠? 변형량은 탄성계수랑 곱해버리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각 점에서 다 구하는 거예요. 이 한 점 한 점. 그래서 그게 10만 개, 20만 개인데 X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5만 개다. 만 개다. 왜냐면 우리는 다 합쳐 10만 개밖에 안 되니까. 만 개다. 계산해야 되는 곳이 그러면은 X방향으로 계산해야 되고 Y방향으로 Z방향 그렇게 해서 식이 3개 나오고요. 한 점에서. X방향을 중심으로 회전, Y방향으로 중심으로 회전, Z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또 3개가 나와서 한 절점당 방정식이 6개가 나옵니다. 절점이 10,000개다. 그러면 풀어야 될 식은 60,000 개. 10만 개다. 절점이 10만 개다. 그럼 풀어야 될 수식은 60만 개를 풀어야 되는데 사람 손은 못 풀죠. 뭐 풀 수도 없고 더하기 빼기도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부여한 걸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교재들이 대부분 다 강성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세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만 살짝만 설명하고 그다음에 실제 NCS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